가을산에 백미하면 닿으면 손대일 듯 붉게 물든 단풍. 매년 이맘때면 가을산이 주는 선물 구경에 사람들의 눈길, 발길이 전국 각지의 산으로 모이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가을산, 단풍 말고도 귀하디 귀한 보물들이 그득하다고 합니다. 자, 떨어집니다. 신났다! 약초 중에 왕이라 이제 산삼을. 오감, 육감 총동원의 구석구석. 숨겨진 보물 찾는 짜릿함과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산으로 떠나보실까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넓고 깊은 산자락. 수려한 산세 뽐내는 이곳에 가을산에서만 찾을 수 있는 보물. 자, 떨어집니다. 바로 가을산의 보약이라 불리는 잣입니다. 20m 높이의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잣송이들. 귀한 보물인 만큼 얻기도 쉽지 않다는데요. 가지를 걸어서 잣이 여기 달려있다. 그러면 이 주먹이 잣이면 이 가지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밀었다가 하나, 둘, 셋, 탁 치면 이게 툭 떨어지지. 이 역할이구나. 네. 좀 단출해 보여도 잣송이 따는 데는 이만한 게 또 없다고 합니다. 이 무게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이제 끝에서 끝쪽에 가장 한 7m 50 되는 거리에 있는 걸 딸 때는 저 중량을 여기서 다 들어야 되니까 무겁죠, 이게. 근데 와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 네. 아니 제가 힘이 없는 거가 아니면 우와.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만 가지고 산 올라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어우. 하지만 제 아무리 귀한 잣송이도 나무에 올라가야 딸 수 있는 법. 이제 요게 이제 사갈이라고 하는 건데 발에다 신고 나무를 찍고 올라가는데 요 두 개는 나무를 찍고 그다음에 밑에 건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것도 잠시. 수직의 나무를 성큼성큼 오르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꼭대기에 다다른 잣 채취꾼. 높이는 무려 20m. 보는 사람이 다 아찔한 광경에서 채취꾼이 믿을 거라곤 오로지 두 다리 힘뿐입니다. 튼튼한 가지 밟고 그리고 원대를 여기다 이렇게 찍고 우리가 옛날에 그 운동회 때 뭐 어깨 위에 사람이 하나 쓰고 이렇게 밑에 잡아주잖아요. 그런 식의 그냥 올라서서 그렇게 해서 딱 잡고. 잣과 함께 해온 45년의 세월. 하지만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보다 앞서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잣을 많이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죠, 올라가면. 이렇게 한 나무에서 수확할 수 있는 잣의 양은 적게는 4, 5kg에서 많게는 2, 30kg이나 된다는데요. 여기저기 떨어진 잣송이들 줍는 일도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이게 또 무겁고 경사지고 저렇게 45도 경사잖아요. 올라가서 힘들게 땄기 때문에 이 시간 하면 다 주워야지. 그래도 고된 노동 보상해주는 건 갓 수확한 싱싱한 햇잣입니다. 이게 올잣이에요. 2016년도 봄에 달린 거야. 2017년도 지금 가을에 따는 거지. 이건 2015년도에 달려서 2016년도 가을에 따야 되는데 못 딴 거야. 그 여태 달려있던 거야. 이건 이제 새들이 먹고 청설모가 먹고 그러는 거지. 시커멓잖아요. 햇잣과 묵은 잣은 상품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데요. 망가져서 상했어요.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매콤하다고나 할까? 네, 그 맛이 없어요. 한 포대에 가득 채운 오늘. 어깨는 무겁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잣은 먼저 단단한 껍질부터 벗겨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잣 알갱이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수확부터 완제품까지 여러 번의 수고로움을 거치는 만큼 잣은 우리 몸에도 좋다는데요. 동의보감에도 기운을 돋우는 열매로 기록돼 있는 잣.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정성스레 끓여주셨던 잣죽 한 그릇에 기운을 차리곤 했던 기억들까지. 그만큼 잣은 기운이 없고 입맛을 잃었을 때 으뜸으로 치는 귀한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산이 내어준 보약, 기왕이면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 두부 만들 준비를 시작하는 사장님. 그리고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어줄 재료, 바로 잣입니다. 이거는 근데 왜 잣이 네. 틀리죠? 아, 요거는 한번 볶은 거. 네. 얘는 볶지 않은 거. 볶지 않은 그대로 써야 이 두부에서 향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볶지 않은 걸 같이 갈아서 넣고 얘는 위에 고명으로 띄울 거예요. 콩과 잣, 그 이름만으로도 고소함의 최강이 느껴지는 조합. 하지만 흔하디 흔한 두부에 귀한 잣을 넣는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가평이 잣이 좀 유명해요. 놀러 오시는 분들 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찾다가 잣 맛을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다가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고생스럽지만 참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면 그 은은한 향이 두부에 배서 한층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연기 사이로 고소한 맛 이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네요. 이제 올라오죠. 끓으면서 이제 향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게 폭 끓인 콩물을 꼭 짠 뒤 일일이 거품과 찌꺼기를 걷어내는 정성에 고소한 향 가득 품은 잣까지 아낌없이 뿌려주는데요. 보통이요? 2시간. 아까 뿌옇던 게 전혀 없죠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네. 혹시 진짜? 이걸 먹을 때는 바로 먹어야 바로 먹어야지. 바로 먹어야지 맛있어요. 사실 예전에 두부는 굉장히 품위 있는 음식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특별한 날만 해 먹었어요 사실. 요즘엔 그냥 쉽게 마트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 쉽게 먹는데 옛날에는 큰 명절이나 그럴 때만 해서 먹었거든요. 드디어 제 모습 드러낸 잣두부. 훌훌 잘 넘어가는 부드럽고 담백한 순두부도 좋지만 고소한 맛 제대로 느끼는 데는 역시 모두부가 제격입니다. 찬바람 부는 가을에는 뭐니뭐니 해도 뜨끈한 전골이 으뜸. 입맛 제대로 저격할 두부 요리들도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니 행복한 밥상이 따로 없는데요. 가을산이 품은 보물 잣. 고소한 매력으로 사람들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뭐 얼큰하니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맛있어요. 두부가 맛있으니까. 네, 이거 하나 더 먹자. 사가야 될 거야. 아유, 맛있어. 고소해. 산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두 번째 보물은 이곳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보물을 찾아 나설 이 분은 경력 19년의 약초꾼 심영진 씨입니다. 산행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라는데요. 이게 저기 계피 삶은 물이에요, 계피. 산에 갈 때 이걸 뿌려주면 몸에다가 옷 같은 데 뿌려주면 진드기 같은 거, 그다음에 일반 벌레 같은 게 접근을 안 해요, 사람한테. 자, 가을산 보물 찾으러 갑시다. 심영진 씨가 오늘 찾을 보물은 다름 아닌 가을을 맞아 제대로 연근 산약초. 여름에는 뿌리 약초가 캐면은 좀 물렁물렁해요. 푸석푸석하고 영양분이 이제 싹 들어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가을에는 좀 단단하죠. 약효면에서 훨씬 좋고요. 그렇게 산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물이라도 발견한 걸까요? 이 잔다리는 액션 요것도 있고 저기도 있네 저기. 잔데요? 예, 부인 산후조리 같은 데 뭐 최고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약초 중에 하나죠.
해독에 좋다는 잔대는 약효가 인삼에 버금간다고 해서 흔히 사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색으로 하루에 한 개씩만 갈아 먹으면 다른 보약 필요 없고 최고예요. 이 정도면 첫 봄을치고는 수확이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잡지 이건 잡지. 제작진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풀. 하지만 이건 역시 엄연한 약초라는데요. 한의학에서 모든 처방에 쓰일 만큼 그 효능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백출이에요, 백출. 밑에 이렇게 하고 알진 거 갖다가 청출하려고 길잖아요, 이렇게. 이거 백출이라고 약효도 틀리고 쓰임새가 들려요. 이게 뭐 속술이나 위산가다나 뭐 위하스나 뭐 역류성 위염 같은데 아주 위장질환 다스리는 데 최고예요, 편안하게. 하지만 봄을 찾기에 급급해 무턱대고 오르다 보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또 가을산입니다. 가랑잎이나 낙엽이 쌓인 곳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그 주변에는 영락없이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삼각형 돼갖고 납작해갖고 이건 새끼네, 새끼. 아주 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발밑에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산 딱 들어온 순간부터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산행.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구나. 왜요? 아니, 여기 귀도 바짝 신경 써야 돼요. 왜요? 짐승 소리 때문에 낮게 그러거리거든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가을산이 주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가르치는 게 많아요. 항상 뭐 자만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고 항상. 오랜 시간 산을 헤매다 보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기 마련. 하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손만 뻗으면 먹을 것 천지인 게 바로 가을산이니까요. 자연산 다른데 이거 먹어봐봐요. 얼마나 맛있나. 엄청 상큼하네요. 예. 달짝지근하고. 때로는 쓴 약초보다 달디단 열매가 좋은 약초꾼입니다. 그렇게 달콤한 휴식도 잠시. 점점 험해지는 산세. 한 발 내딛기조차 힘든 가파른 산길을 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약초꾼이 일부러 험한 길을 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약초꾼이 찾을 보물이 바로 가을산의 붉은 보석으로 불리는 홍더덕이기 때문인데요. 네, 도둑 있어요. 어디? 이게 보통 더덕해보면 이파리가 거의 크기가 같은 게 4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3개 큰데 하나 작죠. 네. 또 여기도 보면 3개 큰데 하나 작죠. 네. 청더덕 아니면 홍더덕일 확률이 높아요. 해발 1000m 인근의 고지대. 그중에서도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에 서식한다는 홍더덕이 과연 맞을까요? 홍색이 안 띄지. 여기 뜰라 그래야만 해. 아쉬움에 애꿎은 더덕만 보고 또 보는 약초꾼입니다. 야, 진짜 아쉽다. 특히 가을 야생 홍더덕은 약성이 좋아 환절기의 명약이라고 해서 산삼과도 안 바꾼다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번 못 됐어도 이게 20-30년 되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하지만 자연산 야생 더덕도 일반 더덕과 비교하면 그 맛과 향은 물론 호흡기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깊은 산속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약초꾼.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신봤다! 신봤다! 약초꾼의 외침에 한달음에 달려간 제작진. 어떤 게 산삼이에요? 이게 지금 산삼이에요, 이거. 야생 산삼. 이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내려오는데 아까 햇빛이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빛인데 여기 딱 눈에 띄네, 멀리서도. 근데 이게 지금 계절상으로 산양삼은 이파리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2달 전에 벌써 다 없어졌어요. 야생삼은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이파리가 좋네, 이게 살아있는 게 지금.
그렇게 찾아 헤매던 홍더덕 대신 귀하디 귀한 야생 산삼이 눈앞에 나타난 건데요. 다시 봐도 보물 맞네요. 가을에 우리말로 황절삼이라는데 약효가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단풍이 노랗게 들어가고 이게 떨어져 버릴 싹대가 보기 힘들어요. 근데 아직 이파리가 이 정도로 다 쨍쨍하게 붙어 있어갖고 이거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발견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찍으시는 PD님 비롯해서 여기 스태프들이 운이 진짜 좋은 거예요.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글쎄요, 뭐 그 가격이 공사금처럼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임자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팔라고 내가 비싸게 팔린다고 팔고 싶다고 팔리는 게 아니고 사본 임자가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집사람 줘야겠네. 그래도 산에 올라오면서 오늘 버섯 좀 따온다 했는데 버섯 하나도 못 땄잖아요. 그래서 점심 얻어 먹을래나 지금 걱정했었는데. 오랜만에 얻은 영물. 약초꾼은 그 고마움을 가을산에 내려놓고 옵니다. 야생 산삼 소식에 이웃들까지 모였습니다. 아마 자연산 찐이잖아 벌써. 진짜네. 진짜 자연산. 진짜 보면 알아? 엄마가 진짜 자연산이야. 이거 정도면 몇 년 된 거야? 원래 식사하세요. 15년에서 16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15년? 아 이거는. 야, 당신 선물. 박수. 아니 이거라도 못 했으면은 점심을 못 얻어 먹을 것 같더라고. 네 밥 네가 했니? 아니 네가 했냐고. 자신의 보물을 선뜻 아내에게 내어주는 약초꾼. 약초꾼에게 최고의 보물은 바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가을산. 충북 단양에 위치한 이곳 정상에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보물이 있다는데요. 산 정상을 향해 오르고 올라 도착한 곳은 카페? 언뜻 보기엔 여느 카페와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저희 카페는 해발 600m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가족 단위 손님들이 유독 많은 이곳.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저희 아버님 이제 팔순 기념해서 온 가족들이 옷 맞춰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여기 올라왔어요. 물론 커플들에게도 이곳은 유명한 인생샷 장소입니다. 보고 계세요? 그 사진 찍은 거 100장 좀 넘게 했는데 인생샷은 한 40장 정도. 이런 느낌으로 좀 잘 나왔잖아요. 최고의 베스트 샷은 이거예요. 한 폭의 그림 같은 배경. 사실 입소문의 시작은 인터넷에 떠돌던 이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차 한 잔과 함께 인생 사진 찍는 꿀재미를 너도 나도 만끽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경고문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낭떠러지가 최고의 인생 사진을 보장하는 배경이 된 셈입니다. 절벽이야 절벽. 절벽이야. 여기 어떻게 뛰어? 여기보다 더. 저기서 뛰나 보다. 저기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내려가나 봐. 안심하세요. 안심만 마세요. 안심만 마세요. 이 낭떠러지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활강장. 마니아들에게는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장소로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영 부족하다 싶을 땐 기꺼이 도전을 해봐야겠죠. 이곳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에 첩첩이 둘러싸여 있어 비가 적고 기후변화도 심하지 않아 1년에 무려 300일이나 하늘을 날 수 있다는데요. 가을, 겨울이 비행하기는 굉장히 좋은 계절이고 좀 비행 시간이 길고 그리고 또 굉장히 청명해요, 가을이. 그러니까 오늘 기온차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때 이제 대기 중에 상승기류랑 대류 현상이 활발해서 이제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로 내려오고 또 다시 타고 그럴 수 있는 루트고. 저 이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마리의 새처럼 멋지게 날아올라 하늘을 누비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주의사항. 아직은 얼떨떨한 기분. 안 떨리세요? 네? 안 떨리세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실감이 안 나긴 친구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뛰세요. 어떻게 한다? 달리기로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 저 끝부분에서 지연이께서 겁이 난다고 어머 하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낭떠러지 앞에 선 이 순간 기대와 설렘을 비집고 극도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상체 세우고 뛰어 천천히 두 눈 질끈 감고 하늘 향해 두 발 박차고 올라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발 아래 풍경 앞에서 두려움은 어느새 희열로 바뀝니다. 산 능선을 소풍 다니듯 누비다 보면 때로는 거센 바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머물면 머무는 대로 그냥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바람에 순응해야 되고 기상 영향에 잘 순응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만 그 차원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평등한 거죠. 내가 바람이 돼야 안전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조금만 더 1년만 더 젊었으면 이거 타볼 걸 그랬나? 한번 타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만 들어올 것 같아요. 기분이 저 최상의 기분이지 뭘 더 있어 뭐. 난생 처음 안겨본 가을산의 품은 작은 용기가 찾아낸 또 하나의 보물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바이킹보다 한 10배는 심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추억의 한 페이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아낌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귀한 봄을 내어주는 가을산. 깊어가는 가을, 그 풍성함과 너그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깊어갑니다. 애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힐링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삶을 즐기고 싶은 거죠. 진짜 힐링이 된다는 느낌 너무 좋아요.